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색채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색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어 시신경을 자극하여 보이는 물체의 색을 색이라고 합니다. 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채색 그리고 유채색. 무채색은 말 그대로 색상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무채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채색은 색이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채색은 우리가 말하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명도, 그리고 채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유채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의 3속성을 보면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좀 쉽게 그리고 외우기 쉽게 생명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색상은요. 무채색과 유채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노란색, 파란색처럼 다른 색상이랑 구분할 수 있는 고유의 성질을 색상이라고 말합니다. 명도는 색상의 밝음과 어두움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어두운 색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밝은 색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보면은 밝은 색깔, 어두운 정도가 보이시죠? 이거를 명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채도는 색의 선명도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낮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색은 좀 순수한 정도, 선명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이제 오른쪽에 색의 선명도,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왼쪽은 채도가 낮다, 선명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먼저 색상을 보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먼셀의 20색상화는요. 우리나라에서 한국공업규격에 의해서 색채 교육용으로 먼셀의 이제 표색계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 이제 교육용으로 나오는 20색상환이에요. 그리고 명도는요. 아까 전에 어둡고 밝음 정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두움과 밝음이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채도는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면 원색에 가깝죠. 그래서 원색일수록 아까 전에 선명하고 그리고 채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래도 고채도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은 저채도라고 써 있는데 저채도가요. 어두운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흰색을 섞든 검정색을 섞든 탁한 정도가 심한 것을 저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밝은 거, 오른쪽은 어두운 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지금 채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선명한 거, 오른쪽은 탁한 거 이렇게요. 색의 혼합을 볼게요. 가산혼합, 감산혼합, 그리고 중간혼합 이렇게 있는데요. 가산혼합이 뭐냐면요. 빛의 혼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 색깔을 다 3색을 섞었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을 가산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연장에 갔어요. 그때 위에 막 화려한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명이 다 겹쳐서 한 곳으로 향했으면 그때는 그 가운데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아마 이제 조명이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색의 여러 조명 색깔이 합쳐져서 흰색을 나타나기 때문에 가산혼합이 이제 흰색이 되는 거고요. 감산혼합 같은 경우는 색료의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마젠타, 시안 색깔을 합쳤을 때 검정색이 되는 것을 감산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료를 섞었을 때 다 이거저거 섞으면 검정색 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3색을 섞었을 때 검정색이 되는 것 이것을 감산혼합 그리고 색료의 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간혼합은 뭐가 있을까요? 병치혼합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혼합이 있어요. 병치혼합은 뭐냐면 원래는 그냥 하나하나 각각 다른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섞여 보이는 현상을 병치 혼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줄무늬로 했지만 줄무늬가 아니라 점묘로 그러니까 점을 막 찍고 뭐 빨간색으로 찍고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찍고 섞이진 않았어요. 단순히 그렇게 색깔을 같이 배치해 놨을 때 멀리서 보면 그게 섞인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이것만 해도 보라색으로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줏빛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 사실은 파란색이랑 빨간 색깔의 줄무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멀리서 보면 이것이 섞여 보여가지고 이런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회전혼합은 지금 누가 봐도 파란색과 노란색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회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섞여 보여서 연두색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중간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색의 대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 대비와 계속 대비가 있는데요. 동시 대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이제 간격 없이 두 개의 색을 동시에 놓고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동시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대비는 한 색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뭐 색을 봤든지 아니면 그 자극이 없어졌든지 했을 때 뭐 색이 달라 보인다든지 아니면 잔상 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 대비에는요, 뭐 명도 대비, 색상 대비, 면적 대비, 채도 대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명도 대비부터 볼게요. 명도 대비는요, 명도가 다른 두 색 간의 명도차가 크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지금 아래에 보면은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세 개의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동일한 색깔의 회색이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왼쪽에 검은 바탕에 있는 회색과 오른쪽에 그냥 일반적인 회색깔에 있는 위에 있는 회색이 달라 보여요. 보면 왼쪽이 좀 더 밝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쵸? 오른쪽은 왠지 그 바탕 색깔 때문인지 좀 어두워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이게 바로 배경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명도차가 크게 혹은 적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명도 대비라고 해요. 다른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있는 회색을 한번 볼게요. 중앙에 있는 회색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왼쪽에 있는 회색과 오른쪽에 있는 회색이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 실제로 포토샵에 불러서 이거를 피코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아예 오른쪽을 일부러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했겠지 하고 찍어봤는데 정말 똑같은 색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른쪽이 좀 어두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명도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노란 색깔이에요. 이번에는 색깔을 넣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노란색보다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이 더 밝아 보이죠. 바로 그 배경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도 그리고 명도도 달라 보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명도 대비입니다. 색상 대비는요. 색이 다른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주 색깔 네모 모양이 파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색은 같은 색이에요. 하지만 그 파란색 위에 있는 이 자주색이 조금 더 빨간기를 띄우고요. 그리고 빨간색 위에 있는 이 자주색은 파란기를 띄어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 반대적으로 보이려는 현상인데요. 색상이 달라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색상 대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연두색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살짝 달라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위에 있는 거는 노란기를 살짝 더 띄고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 바탕에 있는 거는 이 연두색이 조금 더 파란기를 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채도 대비는요. 채도가 다른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채도차가 커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지금 주황색이 빨간색 위에 있는 것과 회색 위에 있는 것과 이것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은 아까 전에 그 원색일수록 그리고 뭐 선명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채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죠. 빨간색은 정말 채도가 높은 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황색을 놨을 경우에 주황색이 조금도 채도가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회색 같은 경우는 채도가 워낙 낮은 색이다 보니까 주황색이 상대적으로 채도가 높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빨갛고 잘 익은 딸기를 예쁜 접시에다 담아서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상대가 이거를 보고 와, 먹음직스럽다, 진짜 신선하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채도가 높은 뭐 빨간색이나 주황색이나 그런 그릇으로 담기보다는 오히려 뭐 회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채도가 낮은 그런 접시에 담아갔을 때 그 딸기가 훨씬 더 싱싱해 보이고 더 빨갛게 보여요. 그게 바로 채도 대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핑크색이지만 어떤 색깔을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주변에 내가 꽃밭에서 사진을 찍어요. 이 주변보다 내가 더 화려하고 싶어요. 근데 꽃밭에서 찍어요. 이게 사실 꽃밭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가 너무 채도가 높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뭐 나무, 이렇게 죽어있는 나무 밑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채도가 낮은 그런 데서 찍는다든지 본인이 돋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핑크색은 같은 색이지만 더 선명도가 아래, 그 검정 색깔, 진한 지금 회색인데 요 색 위에 있는 핑크색이 더 선명해 보이죠? 위에보다. 네, 이것을 바로 채도 대비라고 해요. 보색 대비 한번 볼게요. 보색 대비는 보색 관계인 두 색이 이웃하여 놓았을 때 서로 영향으로 뭐 채도가 높아 보이거나 색상이 뚜렷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색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보색 대비에 대해서 그냥 반대색이다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색 대비를 살짝 보면요. 지금 아까 전에 먼셀의 표색계 그 20색상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20색상안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빨간색의 보색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빨간색의 반대에 있는 색을 찾으면 돼요. 빨간색의 보색은 네, 청록색이죠. 그럼 노란색의 보색은 뭘까요? 남색이 돼요. 그리고 보라색의 보색은요. 연두색이 바로 보라색과의 보색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적 대비 말씀드릴게요. 면적 대비는요, 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클수록 명도라든지 채도가 훨씬 높아 보이는 현상을 면적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적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그 명도랑 채도가 낮아 보이고 높으면, 그러니까 면적이 많으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고 이것을 면적 대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우리 집 혹은 내 방에 벽지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를 골라봤어요. 이 세 개 중에 뭐 하지? 나는 땡땡이를 좋아하니까 좋아. 땡땡이로 내 방을 꾸며보겠어. 라고 해서 이걸로 할래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방에다 벽지를 발랐더니 이렇게 돼요. 작게 봤을 때는 이뻐 보인다 생각했지만 이거를 넓은 면적에다가 붙였을 때는 좀 눈이 아프거나 너무 자극적이어서 좀 눈에 피로감을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요. 안 되겠다. 두 번째 벽지 할래. 라고 해서 두 번째 벽지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벽지. 역시 눈이 피로감을 느끼겠죠. 마지막 벽지도 그럼 볼게요. 마지막 벽지는 네, 이거를 골라서 발랐더니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요. 내가 너무 좀 살집이 있고 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패턴으로 입게 되면 더 부해 보이고 좀 이렇게 넓어 보이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부했을 때 작은 패턴으로 된 옷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 눈의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눈에 띄어서 더 부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큰 패턴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색으로 되어 있는 패턴으로 면을 분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좀 내가 부하다 했을 때요. 굵은 스트라이프를 입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로가 아니라 그 세로로 된 옷이 아무래도 더 이제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 반대로 내가 너무 말랐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작은 패턴을 옷을 입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살집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보색의 옷을 입는 것보다는 뭐 보색을 입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유사색으로 된 그런 패턴이 아마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색에 대비해서 아까 전에 동시 대비, 계속 대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대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계속 대비에서는 이제 색의 잔상 효과가 이제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색의 자극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색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잔상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잔상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의 잔상 그리고 부의 잔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 잔상이 뭐냐면요. 자극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자극이 마치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정의 잔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의 잔상은 자극이 사라졌는데 그 자극에 반대되는 뭐 색이라든지 명도, 채도 이런 것이 보이는 현상을 부의 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의 잔상 같은 경우에는 밤에 후레쉬를 가지고 막 돌렸어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을 돌리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멀리서는 어떤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해잔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아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라이트를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런 셔터를 이제 사진으로 남겨서 그렇게 라이트 아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게 그걸 거예요. 놀러 갔을 때 그 불꽃놀이 있잖아요. 그런 스파클라를 가지고 한 명은 L자를 열심히 쓰고 한 명은 O자를 쓰고 그래서 LOV 해가지고 4명이서 막 긋다가 누군가가 셔터를 탁 누르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봤을 땐 LOV 이렇게 라이트 아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자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바로 정의 잔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의 잔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많이 써요. 수술할 때 의사들 수술복이 무슨 색일까요? 아마 녹색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옷이 녹색이든지 아니면 벽면을 약간 녹색 계열의 벽면을 사용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수술할 때 이제 아무래도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계속 보면 이렇게 피를 계속 보고 다른 쪽을 보면 이렇게 녹색 그런 반대색인 잔상 색깔인 그러니까 잔상 효과로 색이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혹은 벽을 녹색 계열로 이렇게 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왼쪽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빨리 돌리면요. 이렇게 보이겠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에는 빨리 돌렸을 뿐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동그라미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처럼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정해잔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그 자극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극과 겹쳐 보여서 동그라미가 마치 여러 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를 사용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잔상의 원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일반 만화를 많이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잔상 예시를 들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이미지를 보고 계속 한번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이 자극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보이는지 한번 지금 선생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이미지를 한 30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를 응시해 주시되 뭐 눈을 깜빡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곳을 좀 이렇게
한참 쳐다봤다가 다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응시해서 30초가량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인가 아른거리시나요? 방금 노란 색깔, 뭐 파란 색깔 이런 것이 아른거리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부해잔상이에요. 자극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인 색깔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 실내에서 내가 계속 있다가 밖에 나가면 뭔가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막 중간에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도 혹시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부해잔상이에요. 자,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 한번 바라볼 텐데요. 명시성은 원거리에서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명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목성은 강한 자극으로 눈에 띄는 정도를 주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시성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무늬죠. 전봇대나 아니면 방지턱,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멀리서도 보고 조심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될 수 있게끔 색깔을 이제 명도차라든지 아니면 보색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목성은요, 뭐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하면 주의를 요하는 장소나 사물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시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을 배색을 해서 좀 잘 보이게끔 한다면 주목성은 한 색을 가지고도 이렇게 주목될 수 있게끔 딱 눈에 띌 수 있게끔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멀리서도 이걸 보게끔 이렇게 색깔을 배치할 거야 라고 한다면 보색을 사용하고 명도차를 크게 해서 이렇게 명시성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하면 됩니다. 색의 감정을 볼게요. 색은요, 우리가 그냥 빨간색이지 뭐 파란색이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색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달라진다고 해요. 한란색이라고 해서 따뜻한 색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불을 연상하면서 붉은색 계통을 따뜻한 색깔로 생각을 하고요. 또 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란색, 푸른색 계통을 시원한 색, 차가운 색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인상을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옷을 입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사물, 뭐 문구류 어떤 것에도 그 색에 받는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입고 쓰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란색도 따뜻한 색깔, 차가운 색깔 우리가 평상시에 인식하는 게 이제 이런 색깔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중, 가벼운 색, 뭐 무거운 색 이렇게 있는데요. 가벼운 색깔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색깔을 가벼운 색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색은 반대로 명도가 낮고 채도도 낮은 색, 이것을 무거운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아마 교실 혹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벽에요. 윗부분에는 좀 밝은 색을 칠해요. 그리고 밑에는 어두운 색깔을 칠해요. 어두운 색깔을 만약에 위에다가 칠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거운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위화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아 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색깔 그런 어두운 색깔, 채도가 낮은 색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밑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벼운 색깔 그리고 밝은 색깔은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출과 후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간 색깔류,
그러니까 뭐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그리고 따뜻한 색깔의 이런 색상은 좀 팽창해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반대로 좀 차가운 색깔 그리고 채도가 낮고 명도가 낮은 이런 색은 좀 수축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옷이랑 이렇게 연관을 짓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맨날 입고 벗고 맨날 고르고 하는 것이 옷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옷을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튀고 싶다. 혹은 내가 너무 말랐다. 그래서 나는 조금 부해 보이고 싶고 그리고 좀 이렇게 팽창해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명도가 높고 그리고 이렇게 좀 따뜻한 색깔로 입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조용히 입고 싶어. 눈에 띄고 싶지 않아. 난 조금이라도 말라 보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처럼 채도도 낮고 명도도 낮고 그리고 좀 차가운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봄에 우리가 연상되는 색깔은 뭐 노랑, 연두, 분홍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에서 오는 게 밝고 생동감 있고 이런 느낌을 그 색에서 주기 때문에 이제 봄에 연상되는 색은 노랑, 연두, 분홍 이런 것이 있고요. 여름은 강렬하고 시원한 느낌 때문에 파란색 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지금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검정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권위를 상징한다든지 불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 이런 뭐 노란색 이런 색깔들은 식욕을 자극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음식에 빨간색이 없다고 하면 빨간색을 주변에 이렇게 데코해가지고 좀 이렇게 식욕을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그런 난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은요. 아까 전에 파란색은 차가운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 색깔은 신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로고나 간판을 푸른색 계통, 파란색 계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어떤 상대에게 신뢰를 줄 때, 계약을 할 때, 뭐 이런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면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의 배색을 한번 볼게요. 도미넌트, 세퍼레이션, 콘트라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미넌트부터 보면요. 도미넌트는요. 여러 가지 색 중에서 지배하는 어떤 특정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배색하는 것을 도미넌트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녹색으로 이렇게 옷을 꾸민다 하면 다 녹색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녹색이 주류를 이루지만 약간 색깔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배색해서 입는 것을 이제 도미넌트 배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퍼레이션은요. 둘 이상 그러니까 색깔을 배색 관계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비가 강한 경우에 그 중간에다가 다른 색깔로 분리를 시켜주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일게요. 만약에 핑크 색깔 위에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녹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에서 내 모습을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딴 걸 입어볼까 막 이거저거 고르는데 이거는 핑크색은 요번에 산 옷이 위에 옷이고 이 녹색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디자인이 이쁜데 핏이 이쁜데 포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배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무채 색깔을 중간에 딱 꼈더니 나름 좀 이렇게 유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핑크색에다가 아래 뭐 회색 배색이 되어 있는 혹은 바지에다가 벨트를 뭐 회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무채색을 첨가했더니 조금 더 어울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옷을 못 입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옷을 이제 골라놓고 중간에 무채색을 흰색이나 검정색 혹은 회색 이런 거를 중간에 이렇게 껴서 같이 배치를 하면 제법 잘 어울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는요. 보면 서로 반대되는 색의 삼속성을 조합해서 뚜렷하고 눈에 띄게 하는 배성을 얘기를 해요. 아까 색의 삼속성 뭐라고 했죠? 생명체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색 혹은 명도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아니면 채도로 극과 극으로 한다든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보색으로, 색상으로 해봤는데요. 보색으로 해가지고 좀 눈에 띄게끔 하는 방법. 내가 좀 화려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콘트라스트 배색을 쓰는 것이 좋겠죠. 액센트는 포인트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액센트라는 게 강조하다, 뭐 눈에 띄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무 단조롭게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컬러로 입었어요. 그럼 너무 좀 심심한데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슷한 색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좀 반대되는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가 될 만한 액세서리가 된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의 기존에 있었던 그 심심함을 깨주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액센트 배색 효과입니다. 그라데이션은요. 서서히 변하는 것 혹은 단계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하고 좀 자연스럽게 색상이라든지 이런 명도, 채도가 좀 이런 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라데이션 배색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가장 실패가 없죠. 내가 위에 흰색을 입고 밑에는 회색깔 혹은 뭐 비슷한 류로 이렇게 맞춰서 입었을 때는 거의 보색을 입었을 때 실패 확률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옷을 잘 입고 싶은데 잘 못 입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도미넌트 배색이라든지 그라데이션 배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다 액센트 배색을 딱 하면 정말 센스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배색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이제 오방색이라고 해가지고 음양 오행서를 기반으로 동방, 서방, 북방, 남방, 그리고 중앙 이렇게 나타나는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단청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옷도 있고요. 물론 뭐 음식도 이렇게 오방색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 색을 활용을 하면 화려한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봐도 지금 뭐 명도 대비 그리고 보색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의 배색인 오방색을 가지고도 활용해서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뭐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한국의 배색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과제를 드릴게요. 색의 대비 효과, 그리고 색의 감정, 성격, 그리고 배색 방법을 지금 배웠어요. 이것들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조합을 계절별 옷 코디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이 옷은 이렇게 배색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내 얼굴색과 나와 맞는가? 한번 이렇게 좀 꾸며보는 거는 어떨지. 네.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색채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